네,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제 9시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네. 오늘 한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그래도 나름 잘 선방해준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김영우 전문가님은 네. 어떻게 좀 보셨나요? 바로 한 줄 요약으로 들어가나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일단은 긴축 우려 속에서 추석 전에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진 게 아닌가. 물론 오늘 뭐 내만의 날이라는 그런 부분 특수한 상황도 있었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우려를 했지만 지금 추석 전에 약간 그냥 심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한번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었나. 그런데 지금 그런 옵션 만기의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오늘 반등이 좀 나와줄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일의 미증시가 굉장히 또 큰 상승을 이뤄냈고 또 기술주들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둔화 압력에 따른 그런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아마 추석 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되게 매매를 조심스럽게 진행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 또한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라서 이런 자신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이언트 스텝이 9월달에 이루어질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은 확실하게 잡힐 거다. 그런 자신감이 확대가 되는 그런 시장이었다. 그리고 기술주들이 강세가 일어났고 오늘 국내 증시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7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다가 종료가 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오늘도 한번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살펴보고 추석 이후에 국내 증시를 좀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은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쉬더라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바이오, HLB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바이오주들이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서 하나씩 개장을 자처하면서 움직인다, 순환매가 돌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HLB의 리보세라닙이 이런 임상시험을 통해서 기존 치료제를 뛰어넘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자 이 관련주들은 어마어마하게 또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제 태양광 섹터 같은 경우에 전일에 이제 퍼스트 솔라라든지 아니면 솔라엣지가 좀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국내 증시가 이런 힘을 그대로 이어받아 오늘 뭐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S에너지 특히 제가 탑픽으로 꼽고 있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강한 섹터를 찾아야 되는데 그 섹터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의 힌트를 작용할 수 있는 미증시를 많이 참고를 해보시는 게 이런 영향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힌트를 많이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유세벽 전문가님 네. 좀 이렇게 상세하게 장을 좀 요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보면서 참으로 좀 손이 나가지 않는 그런 시장 흐름이 있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는데 많은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님들도 내려온 종목들이라고 하더라도 선뜻 매수에 동참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내마녀의 날 임에도 불구를 하고 눈치 보기 장세가 굉장히 심했던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좀 오늘 변동성을 크게 보여줬던 이 로봇 섹터가 좀 눈에 띄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ETF가 이제 출시를 한다라는 이런 소식 속에서 해성 TPC라던가 아니면 로보티즈 등과 같은 이 로봇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변동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정말로 추세를 타고 계속 이어갈지는 이제 봐야겠지만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로봇은 이제 테마가 아니고 정말로 이제 산업으로 봐야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제 하나솔루션을 비롯한 이 태양광 에너지 결국은 이제 겨울이 오면서 에너지 문제가 다시금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풍력이라던가 태양광이라던가 그리고 원전이라던가 이런 에너지 관련 업종들 그리고 이제 유가 관련해서 지금은 좀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언제 내관이 터질지 모르는 유가 혹은 천연가스 이쪽도 원자재 쪽도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정말 중요한 지표 발표들이 있습니다. 8월 달에는 큰 빅 이벤트들
크게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9월에는 굉장히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뭐 CPI 발표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파월의 입에서 그리고 FOMC 회의라던가 이런 지표 발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매크로적인 환경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증시를 짓눌렀던 큰 요인 중에 하나는 환율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환율이 지금 연고점을 계속 경신해 가고 있는 와중에 오늘은 그래도 조금 내려앉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이 강달러 기조는 정말로 1,400원까지 뚫을 기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인 요인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들, 즉 ECB에서 통화 정책을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지 이러한 것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결국에 글로벌적으로 좀 좋지가 않아요. 미국을 제외한 뭐 유럽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그리고 중국 뭐 지진율 인하를 하면서 방어에 나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33개의 도시를 봉쇄를 하고 있고, 이러한 매크로적인 환경에 따라서 우리 지수가, 우리 종목들이 본연의 가치를 좀 희석시킨 채 힘을 못 써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매크로적인 환경들도 좀 잘 생각을 해보자. 하지만 그럼에도 그 중에 갈 종목들은 간다.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오늘 크게 밀렸어요. 오늘 방금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야, 방산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봤더니 한국항공우주가 좀 많이 밀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손이 선뜻 나가지는 않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나눠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다음 주 증시 한번 지켜보면서 우리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는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선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시장 대응을 유연하게 해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투자의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의신 관련해서 어떻게 참여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참여 방법은 전화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02-325-8200 그리고 유튜브에다가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을 적어주신다라면 김영우 전문가와 제가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제 영풍재지를 문의를 해주셨네요. 우리 토끼토님께서 영풍재지 신청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7,450원에 6%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단가를 보니까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본다면 급락 이후에 이런 박스권, 영풍재지가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다시 한번 매물대를 돌파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영풍재지는 일단은 이 대한금속과 관련해서 인수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인수 관련해서 이러한 매물대 출회가 굉장히 크게 나온 종목이고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실적 대비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즉 다시 저평가 구간으로 내려올 수 있는 다시 내려왔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악재가 껴있는 이상 이런 종목을 저라면 잘 건들지는 않는다라는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어쨌든 급락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한 단계 이 다운레벨 상황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8월 달에는 주당 179원에 해당하는 현금 해당을 또 결정을 한 부분이 있으면서 주주들의 그런 친화 정책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지 관련주를 해서는 코로나 이후에 제지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죠. 이런 택배 업이 성황을 하면서 포장지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공급은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제지업계에 계신 분들 돈 많이 버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 영풍제지는 어쨌든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종목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러한 이슈들, 인수권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대한금속에 대한 그런 동사 인수 사실 속에서 이러한 매물 출의 이유로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 하이브도 이러한 지금 주가의 흐름을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영풍재지는 앞으로 인수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인수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의 향방이 아무래도 크게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힌트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외인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 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기간도 왜소하지만 지금 3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 아래에서 뭔가 매집을 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그런 수급의 흐름이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450원 매수가와 비중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영풍 재질을 좀 들고 가 보신다면 이 다음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대략 한 8,500원, 8,500원 라인까지는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청자분께서 명심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시가총액이 가볍다는 점, 그리고 한 가지 이슈에 굉장히 급등락을 반복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러한 점을 좀 참고를 하셨을 때 영풍재지는 결국에는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응을 제시를 해드리고자 하는 그 라인은 6,500원 라인이 만약에 무너지려고 한다면 이때는 이 종목을 빼고 다시 다른 포트로 이동을 해서 가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입니다. 자,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당분간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 제조 부분에 있어서 펄프 가격을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펄프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으니까 펄프 가격도 중간중간 체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고요. 펄프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이 영풍재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포인트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부분은 6,500원 아래로는 좀 이 종목을 갈아타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8,000원 이상 그리고 8,500원까지 한번 바라보시고 이 영풍재지를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유튜브에서 부자대자님 에코플라스틱 3,550원 20%입니다. 네, 매도가 문의를 주셨고요. 3,550원.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정말 즐거운 한가위가 되셨으면 좋겠고, 자 그렇다라면은 우선 지금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지금 이 같은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용감하게 이렇게 달리는 말을 올라타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만약 오늘 들어가셨다라고 하셔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지니까 굉장히 잘 돌파 매매를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이 종목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정말 원자재 관련해서 나프타 가격 관련해가지고 뭔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팡팡 튀어주는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는 현대차가 이제 조지아 공장에 협력업체 선정 소식에 이런 주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 최대의 그 자동차 관련 범퍼 기업이죠. 범퍼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협력업체로 선정이 됐으면 당연히 주가 레벨업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종목이 아이오닉 6라던가 아니면은 코나라던가 등등 현대차라던가 기아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시장에 알려졌기 때문에 저는 단발성으로도 그리고 지속성으로도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은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입하신 가격,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진입하셨다라면은 정말 단기성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지 않으셨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높게 가격대를 볼 수도 있겠지만 저라고 한다면 4,000원 가격까지만 볼 것 같아요. 이거는 단기적인 대응 방안이고, 그리고 이제 왜냐면은 매크로적으로 너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황 좋을 겁니다. 좋을 건데 글쎄요, 이제 IRA 법안 수혜 기대감이 얼마나 갈 것인가 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 종목이 실적은 매출은 좋았습니다. 매출은 좋았는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줄 것인가, 거기에서 주가가 더 탄력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잠깐 재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분기로 봤었을 때 작년에 적자를 기록을 했었던 당기순이익이 올해는 흑자를 기록을 해줬고, 그 주요 부분이 98억으로 흑자를 기록을 해주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견조하게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4,781억을 2분기 때 기록을 해줬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2배 이상, 2.5배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해주는 이런 흐름들 굉장히 나쁘지 않다. 단 4,700억 정도를 판매를 하는데 영업이익이 적어도 한 2, 300억 내지는 400억까지 가준다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한 7에서 10%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좀 나와줘야 될 텐데, 이는 판관비와 아무래도 운임지수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가 좀 만약에 더 좋아진다라면, 개선이 되어진다라면 장기적으로도 5,000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한번 쫙 줄여서 볼게요. 그러면은 기존에 화려했었던 그 과거 전력이 있습니다. 끼가 있는 종목인 만큼 저는 단기적으로 4,000원까지 바라보고 한번 챙길 때, 줄 때 먹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우리 최민스님께서 엔캠 문의를 해주셨네요. 엔캠 72,000원, 10% 해주셨는데 지금 매수가 회복이 올해 안에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엔캠이라는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폐배터리 얘기를 드릴 때 이 후발주자로서 한번 제시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엔캠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 2차 전지 전해 그리고 첨가제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 전해액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지만 지금 해외 공장에서는 이 2차 전지 제조를 할 때 이 폐배터리, 폐NMP를 리사이클링하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다시 펼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신성장 산업을 지금 폐배터리 쪽으로 옮겨가면서 이 수직 계열화를 시키려고 하는 기업이 바로 엔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의 방향성, 이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해액을 2차 전지 전해액을 만들고 소재 업체에서 그리고 폐배터리까지 가는 이런 밸류체인은 굉장히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 개선이 되면서 또 다시 한번 주가가 레벨업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거의 16% 상승을 하면서 이 엔캠에 대한 주가에 그런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이 매물대가 돌파가 되면서 이 거래량이 아래에서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개인적으로 확률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한 그런 전환의 거래량이 전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더라도 지금 외인들이 연속 5거래일 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오늘 매수세, 그리고 투신, 특히 오늘 투신의 그런 매수세가 좀 강렬했네요. 그리고 연기금도 오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엔캠의 주가 흐름을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72,000원 올해 안에 올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올해 안에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2차 전지에 대한 매크로 환경이 워낙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고, 그 아래에서 하단 밸류에이션에 존재하는 기업들이 역할들을 톡톡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2차 전지 산업의 캐파가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엔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캐파적으로도 지금 2025년에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2.5만 톤에서 30만 톤 이상까지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캐파 부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력 고객사인 SK온 증설이 이루어지면서 같이 동시에 이 엔캠의 그런 증설도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캐파가 늘어난다면 그 매출도 이 실적에 많이 포함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엔캠은 차트상으로도 보나 아니면 지금의 펀더멘탈로 보나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진행한 원재료 내재화도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LIPF6 장기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 수치는 국내 전액 업체들 중에 최다치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도 이 LIPF6의 생산 내재화 부분은 실적으로 또 추가가 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2차 전지 환경이 전반적으로 좋고, 그 안에 들어와서 지금 SK 오늘 주력 고객사로 하고 있는 이 엔캠 같은 경우에 캐파 증설이 2025년까지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를 레벨업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거기다가 폐배터리 사업까지 지금 신사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밸류체인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 훌륭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72,000원이란 평단가가 좀 거의 다 지금 그 부분까지 온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매수가까지는 저는 이번 연도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뭐 비중은 줄이는 거 없이 매수가 온다면 계속해서 꾸준히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8만 원부터 수익 실현 이어가시면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좀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이제 전화로 02-325-8200으로 전화를 주시면 전화 김영우 전문가가 이렇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유튜브에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신다면 한번 빡시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유튜브에서 들어온 내용인데, 벙벙님이 도화 엔지니어링 9,440원 5% 들어가셨습니다. 수익 내고 나왔다가 빠진다 싶어서 또 들어갔는데 더 사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요. 저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더 사셔도 되죠. 네,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졌는데 지금 약간 빠졌는데 이 네옴시티 관련주죠. 이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총 한 3천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종합 토목 관련해서 그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여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뭐 감리업이라던가 아니면 종합 토목 설계업 등을 영위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하신 가격대에 저는 충분하게 빠질 구간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 네옴시티는 이제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뭐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 또한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격적으로 저도 이 종목 보면서 간다 했는데 정말로 막 가더라고요. 무섭게 치고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단연코 지금 현 시점 네옴시티 관련주로는 대장이지 않나 라고 하는데, 도화 엔지니어링 또한 빠지느냐 라고 봤었을 때 과거에 우크라이나에서 무언가 그 수주를 받았던 전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무언가 기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가라는 것은 기대감을 가장 좋아합니다. 거기에 따라 변동성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다만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있겠죠. 9,440원인데 지금 현재 종가가 9,260원입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20일 이평선을, 그러니까 9,140원 라인을 이탈만 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추가 매수 의견 적극 동의하지만, 그 라인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 매수한 물량은 무조건 덜어내시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주가라는 것이 지금 뭐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가진 체력을 좀 봐야 될 텐데, 이 종목이 가진 체력, 뭐 실적 부분을 봤었을 때 아주 썩 매력적이고 긍정적이다라는 말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뭐 매출 뭐 나쁘지 않은데 그냥 쏘쏘합니다. 영업이익도 쏘쏘하고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실적에 기반한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접근을 하셨다라면은 네옴시티 11월 전까지 한번 이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이용해 보시고, 그리고 121선을 기준 잡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러프하게 잡는다라면 저는 8,500원 라인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줄 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우리 단골 시청자분이시죠. 너구리님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문의 드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 진입 가격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산업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강의도 드리고 했는데, 이 로봇 산업은 결국에 이제 발전해야 되는 산업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캐파가 커져야 되는 그런 산업이고, 이 안에서 이제 감속기라는 부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SPG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산업에서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로봇 산업이라는 거는 지금 산업용 로봇이 거의 대부분의 주를 이루고 있지만,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국내 유일하게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 벤처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의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기반으로 해서 세계 최초로 이 휴보2라는 이 로봇 플랫폼을 상용화를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내 기업 중에 이행 로봇, 이종 로봇의 그런 좀 중요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기술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내년부터는 이 실적이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까, 실적이 성장 궤도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러한 지금 분석들이 꾸준하게 증권가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가 여전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로봇 산업 내에서 지금 감속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가는 종목이다, 기업들이다라고 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실적, 가시화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리만 잘 잡는다면 또 내년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현대로템과 같이 해서 대테러 작전용 다중보행 로봇을 또 공동 개발했다는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를 계속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한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외인들이 최근 한 달 동안 좀 굉장히 많이 담았습니다. 원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인들이 좀 많이 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들이 지금 연속 4거래일째 또 매수를 하고 있네요. 그러한 부분들을 의식이라도 한 듯 오늘 또 8%에 해당하는 그런 주가의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한 번의 그런 타점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61일평이자 여기 지금 매물대 상단 부분들이 굉장히 또 터치가 많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가 좀 정확한 매수 타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 타점은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타점을 노려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시장 자체가 저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6,000원 라인에서 조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보는데 힘들더라도 기다렸다가 다 잡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기 초록선인 61일평을 대응을 하면서 매집을 시작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분석을 보시면 여기 지금 컨센서스 가이던스 보시면 이제 이번 연도부터 이제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해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좀 들어서면서 주가의 그런 레벨업을 많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로봇 산업에서 이족 보행 로봇을 생각을 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9월 30일에 테슬라 AI 데이가 있습니다. AI 데이 때 이 테슬라가 또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또 공개를 할 예정인데, 이때 한번 묶여가지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번 더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이족보행 로봇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30일에 발표하는 이런 테슬라 AI 데이를 한번 참조를 해서 이 로봇 산업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참조 레퍼런스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26,000원 매수 타점 제시를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JS님께서 평화산업 1,800원 15%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화산업 굉장히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죠. 딱 봤었을 때 이 7월 22일 이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현대로템의 수주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그러면서 현대로템 방위산업 이쪽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주가가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지금 살짝 조정 국면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7월 22일 날 이 평화산업이 방진 호수 혹은 그런 부품들을 캐터필러 같은 것들을 좀 납품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이렇게 주가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오늘 61선을 이탈을 했어요. 이 종목 결국에는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관련해가지고 그런 호수, 그러니까 방진 부품, 호수 부품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총이 작습니다. 1,000억이 안 되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극심한 변동성 이후에는 한번 탄력적으로 이렇게 움직인 이후에는 주가가 메가리를 못 쳤네 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아쉬운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비중의 15%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지금은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1,550원 라인 이탈한다라면 좀 너프하게 잡아서 1,500원이라고 좀 잡을게요. 1,500원 라인을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시금 한두 달간 또 힘든 이런 시간을 좀 보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라고 했었을 때 결국 이 차트라는 것은 가격대라는 것은 심리와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시총이 작고 이 변동성이 극심한 종목에 과연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달려들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저는 단발성 이슈가 터진 이후에 지금 시장의 반응은 그닥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거래량도 지금 극히 미비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1,000원짜리 주가가 이 정도의 거래량이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하지만 이렇게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회 줄 때 나오자. 단 1,500원이라는 라인을 이탈할 때는 한번 생각은 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상담 들어와 계시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시나요? 네, 이렌텍입니다. 아, 이렌텍이요? 네. 네, 이렌텍 매수가 얼마 네, 있을까요? 17,800원에 20%입니다. 아, 17,800원에 20%. 네, 이렌텍 네.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혹시 네네. 어떤 이유로 이 이렌텍을 매수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 이렌텍이 제가 뭐 설명해서 좀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고요. 아, 네네. 제가 목표를 한 25,000원 잡고 있는데 너무 많이 너무 크게 잡고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렌텍, 좀 본의 아니게 오늘 또 이상형 월드컵이 이제 추석 특집으로 열렸었잖아요. 그때 이제 바로 옆에 계신 이 유세벽 전문가님께서 이렌텍을 들고 와 주셨어요. 하반기 유망 종목이라고 들고 와 주셨는데, 저도 이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렌텍은 제가 작년부터 이 사업 보고서를 들여다보면서,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주가가 이번 연도 거의 4월 달에 거의 주가 최고치 24,850원까지 찍으면서 그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이렌텍은 시청자분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배터리팩과 이제 케이스에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그런 중저가형 폰 케이스 팩을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특히 이제 이 아시아 쪽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 특히 뭐 인도라든지 이런 쪽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렌텍은 그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전자담배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 이렌텍이라는 회사가 KTNG의 이 전자담배 릴일 겁니다. 이 릴에 대한 그런 부품을 또 공급을 하면서 이 연초가 전자담배로 이렇게 상용화되고 되는 그런 시장을 많이 잡아먹은 기업이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성장성으로 본다면 VR, 즉 메타버스에 꼭 필요한 VR 기기에 또 이 부품을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모빌리티의 배터리팩도 지금 개발을 해서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인도 시장에 이미 진출을 해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인도인들의 그런 오토바이를 또 배터리팩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권을 충분히 따낼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저도 이 이렌텍을 굉장히 또 좋게 보고 있고 지금 거래처도 삼성전자와 삼성 SDI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좋은 그런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이렌텍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좀 걱정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최근에 한 7월 달에 얼마 크진 않지만 한 6억 원 정도의 자사주 처분을 결정을 하면서 조금 하락한 부분이 있었고 그때 이후로 또 주가가 좀 계속해서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렌텍은 지금 과대낙폭의 구간에 들어섰다. 그리고 차트를 줄여서 본다면 솔직히 이거는 조정이 온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이렌텍을 보시면 이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 주가의 반등폭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온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한 50% 정도 가량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자, 그렇다면 충분히 지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지금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정은
그냥 악재에 의한 조정이라기보다는 그냥 건강한 조정이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조정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이렌텍이라는 기업이 작년에 이제 증권가에서 굉장히 또 핫하게 부각을 받으면서 이렇게 올랐던 그런 주가고, 이 주가가 사실 고밸류에 대한 의견은 많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적정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장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IT 기기, 즉 핸드폰에 대한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벤더 업체로 들어가는 이렌텍이 같이 수요가 부진해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본다면 이렌텍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지금 보시면 한 13,000원 아래 레벨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비중을 20% 들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제가 추천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한 종목에 너무 많이 담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데 13,000원 이후부터 반등이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한 25,000원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내년에 다시 한번 시장이 좋아진다면 이 이렌텍이 갈 수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로 저는 충분히 2만원 이상까지는 지금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3,000원에서 한번 반등을 기대해보면서 저는 이런 종목 굳이 뭐 손절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렌텍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지금 매출을 보시면 여기 영업이익이 좀 가이던스이긴 하지만 의미있게 엄청 찍히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만 해도 거의 900억, 그리고 내년에 1000억을 넘기고요. 그리고 2024년에 1300억으로 가면서 영업이익도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 지금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1300억까지 올라간다.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 수율로 올라간다 하면 수율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많이 올라가서 떨어지는 조정 단계에 있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라면 좀 흔들리지 않고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렌텍에 대한 악재는 꼭 챙겨서 좀 항상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너가 뭐 자사주에 대한 부분들을 엄청 많이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회계적인 문제, 재무적인 문제가 일어난다면 주가의 급락은 또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경계를 하되,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가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궁금하신 거 추가로 있으신가요? 아니요, 너무 상담 잘해주셔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꼭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그래그래님 유튜브에서 골프존 궁금하다 그래요. 3분기 실적 좋던데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뭐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네, 골프존 그 강한 녀석들에서 제가 추천주로 나갔었던 종목이고 좋은 종목입니다. 과거 이 밑에서 놀던 주가가 뭐 5, 6만 원 하던 시절도 있었었죠. 그때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실적에 기반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지금 골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이제 스크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지금 대부분의 제 주위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뭐 둘러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신다라고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좀 많이 가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추천드렸었던 첫 번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중국에서의 매출 성장이 아주 탄력적이다라는 부분들, 중국 시장을 겨냥 타겟팅해서 거기에서 정말로 문을 열었고 거기에서 무언가 좀 더 계속적으로 넓혀 간다라면 이러면은 정말 주가가 정말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게 됐었을 때 매출은 1,400억인데 영업이익이 450억입니다. 30%가 넘습니다. 굉장히 고마진,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인다. 결국 기술력과 그런 제품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종목이 굉장히 유망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만 주가적인 측면으로 좀 봤었을 때 지금
이 박스 구간을 어떻게 언제 돌파할 것이냐. 주가라는 것이 항상 위로 가거나 아래로만 가지 않습니다. 옆으로 기어갈 때도 있습니다. 옆으로 횡보한다 그러죠. 횡보하는 구간입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12만 5천 원 오면 잡고 14만 원 내지는 14만 5천 원 오면 팔면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만약에 멀리 기존에 19만 원 갔었던 그 과거 거기까지 타겟팅을 잡고 지금 진입한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오케이 뭐 12만 5천 원 그 손절 잡고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12만 5천 원 자리가 무너지면 안 되느냐? 이 자리가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시금 10만 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힘든 구간을 버티셔야 됩니다. 즉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12만 5천 원 기준 잡고서 지금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셔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우리 KMW 종목 매수 문의해 주셨는데, KMW 75,000원에 우리 최영희영희님께서 1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75,000원이면 굉장히 고점에 매수를 하셨는데 좀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일단은 지금 오늘 급등했는데 추매가 가능할 거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일단은 추매 시점을 차트적으로 살펴드리면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추세선 자체가 이 하방 추세선을 한번 그려봤을 때 이 하방 추세선을 돌파를 해내는 흐름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점부터 이 하방 추세선이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추세를 전환을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을 때 와즘 오늘 거래량이 어느 정도 조금 나와 주었다. 하지만 지금 이 거래량으로는 살짝 저는 아쉽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추매를 한다면 뭐 지금부터 하셔도 사실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일단은 생각은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최근에 5G 섹터가 좀 심상치 않다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분명히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5G 섹터가 최근에 뭐 이론 같은 경우 뭐 애플페이로 움직이긴 했지만 최근에 5G 섹터의 움직임이 진짜 심상치 않다는 거를 저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이 KMW의 그런 주가 흐름, 이런 추세선을 뚫으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는 주가 흐름을 살펴봤을 때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의 현재 이 5G에 대한 그런 환경 자체는 그렇게 좋은 환경만은 아니다. 즉 개별적으로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나 이 전반적으로 이 5G가 수급을 굉장히 크게 받았던 이 인프라, 미국의 인프라 시절에 이런 수급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즉 시장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투심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런 이 6G로의 개화기로 가면서 여기에 있는 이제 오픈넷 같은 그런 재료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시장에서 노출이 돼야 된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5G에 대한 흐름이 지금 심상치 않다는 점은 한번 시청자분께서도 좀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KMW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5G 산업 내에서 이 미국 5G 계약기에 들어서서 이런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6G에 대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판매하는 뭐 RF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매시브 미모라는 기술이 적용된 이런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초소형 필터를 통해서 지금 경쟁력을 굉장히 많이 확보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KMW는 지금 추매를 고려를 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추세를 돌릴 때는 항상 거래량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의미 있게 나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여기 이전에 거래량은 돌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한 3,300K 이상의 거래량은 좀 나와줘야 KMW가 이제 다시 추세를 돌리고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KMW는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를 손절할 종목도 아니고 들고 계시되 좀 더 거래량이 나오는 그러한 타이밍에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그날 종가에 한번 고려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삼성 자산운용에서 그 국내 최초 K로봇 ETF를 출시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이제 그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 미니 강의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로봇 관련해서입니다. 아까도 종목 문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왔었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근데 이제 그 ETF가 출시를 한다, 이 소식이 얼마나 시장의 반응이 뜨거울 것인가를 봤었을 때 저는 과거 전력을 좀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좀 어쨌든 간에 이 ETF를 출시를 했었을 때 그러면 주요 구성 종목은 무엇이 있나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뭐 삼성전자, 카카오, 기아, KT, SKT, 현대차, 네이버, LG전자, 그리고 현대모비스, 삼성 SDS, LG 이노텍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 기업들이 전부 로봇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산업이 과연 작아질 산업인가 아니면 커갈 산업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커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지금도 로봇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종목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어떤 로봇을 만들고 거기에서 어떤 부품을 만들고 이런 디테일한 그런 타점을 잡아야 되는 거는 맞겠지만 어쨌든 간에 로봇 산업은 굉장히 커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산업이 얼마나 커가냐, 지금 2013년부터 2020년도까지는 7.8% 정도로 성장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22년, 지금 현 시점 굉장히 로봇이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나 올 초 1월 달에 CES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죠.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로봇 그 멍멍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러면서 로봇 관련주들 굉장히 변동성 보여줬고 그리고 중간에 삼성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사업 성장으로 적극 육성을 하겠다. 근데 윤 대통령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을 시키면서 로봇 또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그리고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작년에 1조 원으로 인수를 했고 LG는 전통적으로 로봇에 투자를 많이 했었던 기업입니다. 발빠르게 움직였었던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로봇이 좋다라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해외 로봇 그 ETF는 있었는데 이제 국내 ETF가 생긴다라는 점은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느냐? 작년 7월부터 굉장히 메타버스, NFT 이 단어만 들으면 즉각 상한가를 가고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다녔습니다. 뭐 실적 안 좋아도 다 무시해버리고 메타버스라는 이름 하나만 붙여놓으면은 종목은 진짜 훨훨 날아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10월 13일에 메타버스 ETF가 4개가 상장이 됐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그리고 미래에셋, KB, NH 여기에서 각각 그 메타버스 ETF를 출시를 했는데 그 ETF 흐름들이 한 달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ETF 좀 차별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2배 가까이 점핑을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ETF가 있었죠. 원자력. 이 바라카 원전에 이어서 지금은 엘다바 원전까지 수주를 한 상황, 그 기대감만으로 원자력 관련주들 그리고 정책 관련주로서 굉장히 주가 탄력받고 움직였다가 지금은 잠시 주춤하고 있는데 이 원자력 ETF 6월 28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시마론에서도 제2의 르네상스가 올 것이다 라고 했던 원자력 ETF 저는 이게 촉매자가 돼서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로봇 커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니까 지금 종목들을 보게 됐었을 때 유진 로봇, 휴림 로봇 뭐 등등 로보로보, 로보스타,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 차트 모양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갈려다가 밀리고 지금은 조정 구간에 있고 지금 그나마 강하게 치고 나갔던 종목들이 KPF,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제일 최선호주로 꼽는 것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이 종목들은 굉장히 시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치고 나갔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잠시 조정을 줬었을 때 저는 분할 매수 구간으로 충분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 관련주들 밀려있는 종목들 어떤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지 참고를 하시면서 고려해 보시면서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준비한 강의는요. 오늘 엔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엔터는 이제 기존의 그런 뭐 공연 그리고
공연만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섹터가 아니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엔터는 한마디로 지금 새로운 공간을 많이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버블이라는 이 플랫폼,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음반 판매라든지 아니면 공연, 그리고 이 K-팝 시스템의 이런 수출로 인해서 매출이 났다면, 이제는 팬과 소통 창구를,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거기 안에서 수익을 굉장히 크게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창출을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코로나가 이제 한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집안에 자체 이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그 안에서 즐거운 놀이거리를 찾는 그런 와중에 이런 엔터주들의 그런 탈바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온라인 공연, 오프라인 공연을 대신해서 온라인 공연을 열었고, 그리고 온라인 이 팬들과의 팬미팅 대신에 이 어플을 통한 그런 만남을 계속해서 키워 나갔습니다. 그 안에서 수익성을 계속해서 창출하는 그런 엔터주들이 굉장히 또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끝나자 오프라인 공연에 지금 온라인 공연, 그리고 이러한 팬 플랫폼까지 같이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업계로 탄생을 하게 된 게 바로 이 엔터주들이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거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 이 새로운 플랫폼이 결국에 이 메타버스까지로 이어질 수 있다, 메타버스 세계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 엔터 쪽은 저는 이런 경기 침체 구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화랑으로 갈 수 있다, 즉 호조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러한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요들은 저는 줄어들지 않을 거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로는 일단은 팬들에 대한 그런 소장 욕구, 이런 어떠한 굿즈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소장 욕구에 대한 그런 이유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굉장히 좀 똑똑하게 해요. 예를 들면은 앨범을 내더라도 랜덤 한 7장을 내가지고 이 7장을 다 소유하고 싶게 만드는 이러한 전략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팬들이 이 앨범 판매 수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통계 자료를 지금 실시간으로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경쟁 심리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숫자를 올리는 그런 구매 욕구도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침체 구간에도 엔터주들은 그나마 더 잘 갈 수 있는 전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주요 플랫폼을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여기 지금 위버스, 그리고 하이브, 디어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위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 이제 BTS의 소속사죠. BTS 소속사 위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멤버십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버블이든 아니면 유니버스든 거의 대부분이 이제 멤버십, 예를 들면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처럼 이런 월정액으로 결제를 해서 팬들과 가수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 준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거를 결제하고 그 안에서 내가 뭔가 이 스타의 특별한 거를 내가 뭔가 쟁취를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보게 해주면서 이런 플랫폼 안에서 계속되는 그런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즉 팬들을 나쁘게 말하면 이런 가둬놓고 그 안에서 계속 뭔가 살 수 있는 그런 욕구를 창출을 해내고 그런 소속감을 들게 하면서 계속되는 그런 수익을 창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버스와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디어유 같은 이런 플랫폼의 업체들을 좀 도약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엔터는 더 이상 오프라인 공연으로만 먹고 사는 산업이 아니라 이런 플랫폼 쪽으로 발전을 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나중에 메타버스 세계관까지 연결이 된다면 아마 가수들의 공식 데뷔전은 오프라인이 아닌 이런 플랫폼, 메타버스 세계관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엔터의 흐름을 잡아가면서 이 엔터 산업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시간 동안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제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시작인데, 주식시장은 내일과 그리고 월요일 날 열리지가 않죠. 이 시간 동안만큼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장거리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안전 운행, 첫 번째도 건강이고 두 번째도 건강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잠시 그 기간 동안 주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ECB 통화 정책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CPI 발표라던가 이런 것들은 잠시만 시켜두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또 찾아뵙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투자의 신 2부도 방영이 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저와 김영우 전문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